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수요일 KTN 뉴스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귀네 카운티에 신청한 2차 지원금 32만 5천 달러 승인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인회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 방침과 기초기금 마련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음식 15만 불, 그리고 렌트 유틸리티 17만 5천 불은 이건 10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저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또 그 각 언론사 광고를 통해서 또 세부적으로 또 그 각자 구비해야 되는 소리가 뭔가 이게 다 나갈 예정입니다. 김윤철 한인 회장은 렌트비의 경우 최대 7천 달러까지 지원할 것이며 신청을 위한 방법이나 구비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다시 언론을 통해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귀내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귀내 거주자만 가능하고, 근데 귀내 거주자에서 저희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그 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영주권이나 뭐 시민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저희한테 지침 내려온 것은 소셜 시큐리티 카드하고 드라이버 라이선스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몰기지의 경우는 이번 렌트비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한인회 측은 15만 달러 생필품 지원과 17만 5천 달러 렌트비와 유틸리티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한인회 측은 코로나19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우선 10만 달러의 기초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비드-19 그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20분 정도에서 한 5천 불씩 해서 하면 10만 불이 되지 않겠느냐. 김윤철 회장은 귀네 카운티가 2, 3일 안에 세부 시행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며 세부 기준이 나오는 대로 한인사회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또한 세부 일정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이유에 대해 한인들 가운데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소식을 듣고 있다고 전하며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고 소개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원입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과 코로나19 유행이 겹치는 일명 트윈데믹을 우려해 주민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네 카운티를 포함해 조지아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고분량 백신 공급에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이도스 플루 백신, 즉 고분량 독감 백신은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들을 위한 백신으로 일반적인 독감 백신보다 많은 항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당국은 트윈데믹 우려로 인해 모든 주민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조지아 일부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이 고분량 백신이 곧 바닥나기 직전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AJC에 따르면 노스 조지아 보건국, 캅 카운티 보건국은 고분량 백신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귀넷, 뉴튼, 락데일 카운티 보건국도 현재 보건소의 고분량 백신 재고가 바닥나기 직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보건소에는 가까운 시일 내로 다시 고분량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한편 귀넷 보건국은 카운티 내의 다른 약국이나 의원에서는 아직 고분량 백신의 재고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귀넷 카운티 전체의 공급 부족 사태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귀넷 보건국은 어느 곳에서 예방접종을 받건 방문 전에 백신의 재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추천했으며 고분량 백신이 아닌 일반 백신도 시니어에게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고분량 백신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독감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모든 주민들에게 10월 안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귀네 카운티 조세청은 올해 부동산 보유세, 즉 프로퍼티 텍스를 인터넷에서 카드 혹은 전자체크를 통해 지불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청은 수수료 면제 사유에 대해 케어스법을 통과한 예산 사용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0년 보유세는 올해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올해의 보유세를 납부한 주민도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을 경우 귀네 카운티 조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 교회 지역 발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교회 지역 경제개발팀장을 임명했습니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 현장을 KTN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조지아 주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 조지아의 교회 지역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고 말하며 교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uring the fiscal year 2020, we saw a 30% increase in jobs created in communities outside of Metro Atlanta. From Valdosta to Calhoun, businesses large and small saw what we know to be true, that rural Georgia is ripe for investment. 캠프 주지사는 작년 9월에 출범을 발표했던 교회 지역 개발팀의 팀장으로 브라이언 말로우를 임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말로우는 현재 티프트 카운티 개발위원회 의장이자 티프트 카운티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를 사업하기 좋은 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accomplished much in the first 2 years of my administration, but we have got to continue chopping wood. We have a lot of wood to chop. We are still facing a once-in-a-century global pandemic, and we all as state leaders have to remain laser-focused on protecting people, but also their paychecks. Working together, we will deliver on making Georgia the #1 state for business.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가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I-907, 즉 비자 신청 급행 수속 서비스 수수료를 기존 $1,440에서 $2,500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연방이민서비스국 긴급지원 법안 등이 포함된 단기 예산안이 지난 1일 통과된 후 따른 결과입니다. 급행수속 서비스는 급행수속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승인이나 거절, 추가 증거 자료 요청 또는 증거 자료 진실성 조사까지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집계 시간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은 오늘 오후 4시 30분 기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코로나19 현황 공개가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조지아주의 코로나19 현황은 어제인 20일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인 2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54만 9,673명, 누적 사망자는 22만 6,71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만 2,07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5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저지, 플로리다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어제인 20일의 현황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보건당국의 20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4만 2,438명, 누적 사망자는 7,6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1,174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8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9,996명, 누적 사망자는 608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9,866명, 누적 사망자는 436명입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1,255명, 누적 사망자는 448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상으로 10월 2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